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9일 화요일 인사드립니다. 박민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혜은입니다. 간밤 미국 증시 3대 지수 중에 다우존스 지수만 소폭 하락으로 마무리했고요. 나스닥과 S&P 500 지수는 다시 힘을 내면서 올라줬습니다. 국채금리 수익률이 10년물 기준으로 4.4% 기록을 하면서 약간의 되돌림을 보여줬고요. 달러화도 살짝 약세를 보였습니다. 우리 시장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소식이 되겠죠. 자, 그와 함께 트럼프 트레이드 안에서 그 안에서의 수혜주를 찾는 움직임들이 더욱더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어제는 자율주행 이야기가 우리 본장 중에도 계속해서 흘러나왔는데 테슬라가 5% 넘는 급등세를 또 한 번 시연을 해줬고요. 트럼프 트레이드 안에서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속속 솟구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규제 완화 모멘텀을 안고 올라가는 섹터는 강력하게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거기서 탈락하고 있는 분위기의 섹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같이 시장에 대한 흐름들 짚어보면서 뉴스 정리해 가겠습니다. 자, 어제장에 대한 이야기부터 열어보시죠. 어제 국내 증시 제목은 소외 반란으로 적어봤습니다. 소외된 한국장이 다른 아시아장 대비해서 그래도 어제는 선전했고 소외되어 있었던 삼성전자가 이 거래에 연속해서 굉장히 강한 힘을 내줬죠. 이 소외라는 키워드가 어제 전반적으로 올랐던 상승 섹터, 상승 특징주에도 영향을 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일단 어제 코스피는 오르면서 끝이 났고요. 코스닥도 강세 흐름을 보여줬죠. 거래소 21개 업종 중에서 18개 업종이 상승을 보였습니다. 거기에 가장 큰 힘을 보탰던 하나의 종목을 꼽아본다면 삼성전자가 되겠죠. 그 전 거래일에 7% 급등을 이어가면서 6%의 상승을 추가로 내기도 했습니다. 자, 금융당국의 부양 의지도 더해졌는데요. 밸류업 펀드 이야기가 있었죠. 2천억 원을 집행하고 3천억 원으로 2차 펀드를 조성하겠다라는 계획입니다. 시장에 매일같이 쏟아지는 매도 금액 등을 과거 떠올려 봤을 때 2천억, 3천억이 그리 크진 않을 수 있으나 그래도 나와서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뉴스였다라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어제 이 시간에 저희 투자뉴스 7에서 다뤘던 여러 가지 뉴스 어제 시장에 꽤 많이 반영이 되는 분위기였습니다. 자,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 지명 이슈, 조선이나 피팅이나 혹은 전통 에너지단에 영향을 주면서 어제 강세 흐름 보였고요. 케네디 보건부 장관 지명 이슈는 바이오의 단기적인 부담이 될 수 있다라는 점, 어제 알테오젠 등의 종목들 흔들림을 보이기도 했죠. 물론 장기적 관점에서는 이들이 내고 있는 임상이나 숫자 모멘텀이 쉽게 꺾이진 않을 것 같다라는 게 시장 다수의 시각이었습니다. 자, 삼성전자를 필두로 한 반도체의 호재와 악재성 이슈 어제 정리했던 것 중에 블랙엘 발열 문제 노이즈가 있었습니다. 이 타격은 어제는 SK 하이닉스 측이 좀 크게 받아갔고요. 삼성전자의 자사주 매입 관련한 이슈로 삼성전자는 주가 강세 흐름, 삼전은 상승, SK 하이닉스는 3% 빠지는 흐름으로 조금 차별화된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자, 블룸에너지 특징주로 짚으면서 수소 연료전지 대규모 공급 계약에 관한 소식을 전했고 모처럼 SOFC 이야기를 살짝 특징주로 정리했었죠. 이 블룸에너지 벤더인 한선 등에 대해서 살펴봤었는데 한선 엔지니어링 어저께 21% 급등세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 밖에 SK 이터닉스라던가 이 두산 퓨얼셀 등의 종목들이 모처럼 강세 흐름을 나타내기도 했네요. 자, 루닛 또 개별주로서 연결고리 살폈었죠. 요즘 루닛 관련한 소식이 많이 나온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제 27% 상승세, 아스트라제네카와 협업 관련한 이슈가 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팀에서 자율주행 규제 완화 추진한다라는 뉴스는 어제 자율주행을 올리기도 했죠. 자, 이런 모든 뉴스 등이 가리키고 있는 것은 소외된 쪽에 관심을 둘 만한 자극되는 내용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소외 하나씩 볼까요? 반도체 섹터 내에서 다른 종목군 대비 많이 못 갔었던, 정말 많이 밀려 있었던 삼성전자가 7% 이후 6% 상승을 기록하며 어제 소외단에서 반등하는 이 거래일의 흐름을 보였고요. 삼성전자 덕분에
그룹사로 봤을 때는 하나그룹 등 이런 다른 그룹사 대비 소외돼 있었던 삼성그룹이 어제는 모처럼 좀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삼성화재나 삼성생명이 삼성전자의 10% 이상의 지분을 갖게 된다면 금산법에 의해서 지분을 처분하고 주주환원을 할 것이다라는 기대감 등이 작용하면서 어제 올라섰죠. 그리고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 트레이드에서도 사실 우주항공, 조선 등의 다른 종목군 대비해서 좀 소외되어 있었던 게 바로 자율주행 쪽입니다. 그들 종목 등 대비 시세가 약했었죠. 그런데 이번에 규제 완화 이슈가 들려오면서 올라섰고요. 바이오 쪽에서 알테나, 리가나 다른 종목들 대비해서 소외되어 있었던 게 바로 또 HLB 그룹주입니다. HLB 그룹 나름의 시계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어제 가남신약 FDA 실사에 나름 통과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HLB 그룹주 어제 굉장히 뜨거운 시세 반응을 보여줬네요. 다른 제약바이오가 어제는 하락했던 것과는 사뭇 다른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소외됐던 쪽에서의 상승세였고요. AI 진영에서는 상반기 하드웨어 일색이었고 하반기 들어서는 하드웨어도 같이 주춤하는 가운데 최근 들어 AI 소프트웨어 쪽에 대한 언급을 많이 드렸는데 그만큼 관련한 수급이나 뉴스가 많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미국에서 빅테크 업체들 내 소프트웨어 종목군들이 좀 더 강한 시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을 살피기도 했죠. 빅테크의 소프트웨어 투자 또한 늘어나고 있고요. 거기에 의료 AI까지 더해지며 AI 단에서 하드웨어보다 상당 소외돼 있었던 종목군들이 일어서고 있습니다. 에너지에서도 원전이나 우리가 전통 에너지나 최근에 모멘텀 받을 만한 내용이 많았었는데 모처럼 SOFC 관련해서 어제 이제 블룸에너지와 함께 짚었던 이들 종목이 시세를 냈고요. 2차 전지도 소외된 쪽에서 어제 반등이 있었는데 이것은 크게 아직까지 의미를 두기보다는 LG 엔솔의 개별 호재성 뉴스와 그리고 어느 정도 낙폭이 과도했다라는 인식 등이 더해졌고 바이오가 밀리면서 수급 시소로 일단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바이오 쪽이 계속 흔들림을 보인다면 그 수급 시소의 반대편에 어느 섹터가 자리하게 되는지 를 계속 지켜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소비재도 많이 소외돼 있었는데 어제 음식료가 올랐죠. 한마디로 어제 전체적으로 상승 특징 테마 섹터는 모두 소외된 쪽에서 일어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소외 반란으로 잡아봤고요. 그룹사로 놓고 봤을 때는 희비가 엇갈렸죠. 삼성전자의 자사주 매입 소각 이슈가 삼성그룹주를 자극했습니다. 다른 기업들에서도 주주 환원이 강화되지 않을까 혹은 지배구조 관련한 모멘텀이 있지 않을까라는 것이 생명, 화재, 물산 등의 종목의 상승을 이끌어내기도 했고요. 현대차그룹도 자사주 매입에 대한 기대감이 등장하면서 올라섰는데 어제 한 증권사에서 현대차그룹 전반에 대해서 긍정적인 보고서를 낸 것도 아마 영향이 크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문제는 어제는 롯데그룹이 주가 하락이 컸다라는 겁니다. 유동성 위기 루머가 있었죠. 하지만 회사 측에서는 사실 무근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일부 종목들은 상당히 낙폭이 크게 나왔는데요. 그도 그럴 게 우리가 최근에 무성한 소문, 증자설이라던가 이런 내용이 나오고 나서 주가 변동을 겪었다가 그것이 사실로 확인돼서 주가가 급락하는 일부 기업들의 사례를 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리스크가 조금 있는 것은 피해보고자 하는 심리가 좀 작용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어제 롯데그룹주들은 주가 흐름이 좀 좋지 못했다. 이렇게 그룹사의 희비도 살짝 엇갈렸던 어제입니다. 자, 오늘은 의료 AI를 비롯한 소프트웨어, 최근에 이제 좀 단발성으로 더했던 뉴스에 이어서 섹터로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의료 AI도 붙어있는 내러티브가 굉장히 좋습니다. 의료 현장의 피로도가 개선될 수 있죠. 지금 의료 파업 등의 인력 부족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 가운데 의료 현장은 굉장히 피로도가 극심합니다. 그 피로도를 일부나마 덜어줄 수 있다는 게 의료 AI고요. 병원도 결국은 돈을 벌어야 운영이 되는데 의료 AI, 그러니까 AI 솔루션 진단 제품 같은 경우는 비급여 서비스가 가능하고 높은 단가 수가가 신설되고 있다.
있다라는 측면에 병원 입장에서는 돈이 된다라는 겁니다. 환자 입장에서는 생명, 치료 이런 부분에 당연히 메리트가 생길 수밖에 없겠죠. AI, 뇌나 심장 관련한 질병을 진단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치료의 시간,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이점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업체들이 최근에는 해외 판로를 확보하고 있는데 해외 시장은 우리보다 수가가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엄청난 넓은 시장으로, 큰 시장으로 볼 수 있겠죠. 거기다가 AI가 접목되는 모든 것들 중에서 의료 AI는 나름 필수의 영역입니다. 단순 비타민이 아니라 반드시 생명과 직결되는, 있으면 무조건 좋은 백신의 영역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생존 가능성을 올립니다. 그러면 AI가 적용돼서 의료 AI를 어떻게 바꾸고 있을까요? 자연어 처리에서는 AI 간호기록 보조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이고, 음성 인식 기능으로는 환자와 의사의 말을 녹취해서 그것을 자동 텍스트 변환, 의료 기록을 작성해주고 혹은 실시간 통번역을 해주면서 의사와 환자 간의 소통 장벽을 더욱더 낮춰줄 여지가 있겠죠. 그리고 영상 인식 부분, 우리가 가장 많이 아는 겁니다. 의료 이미지를 분석해서 질병을 찾아내고 치료하는 데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LMM, 대규모 언어 모델 같은 경우는 방대한 환자 의료 기록을 빠르게 축약해주고 의료 결정을 내리는데 신속함을 더해줄 수 있다. 그러니까 AI 기술이 의료 시스템에 도입되면서 효율성을 올려주고 있다는 게 명확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걸어가야 될 세상은 당분간은 초고령화 시대입니다. 세계적으로 고령화 현상이 짙어지고 있죠. 한마디로 의료 서비스가 필요한 인구는 빠르게 늘어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필수 의료 전공의는 감소하고 있는 추세죠. 이것이 선호의 측면일 수도 있습니다. 피부나 치과 이런 쪽으로 좀 더 많은 인력이 쏠리고 필수적으로 생명과 직결되는 쪽에서는 필수 인력이 줄어드는 추세, 그리고 인구 자체도 감소하고 있죠. 자, 미국에서도 비슷한 현상 등이 나타나고 있고요. 미국 의과대학에서는 2033년에는 미국 내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최대 4만 명 이상 부족할 것으로 봅니다. 왜 부족해지겠는가라고 봤을 때 업무 과다라는 거죠. 판독 업무 이런 것들이 너무 쌓여 있고 직장 내 초과 근무가 비일비재해진다. 그런데 이 부분은 사실 의사의 노하우가 반드시 더해져야 했기 때문에 진입 장벽이 높은 분야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의료 AI, 그러니까 AI 솔루션이 탑재된 의료 AI 산업이 더해질 경우 훌륭한 보조수단의 역할을 할 것이다라는 전망인 거죠. 미국 의사회 내과 학회지에서는 오픈 AI 의학적 임상 추론이 실제 의사보다 뛰어나다, 이런 얘기 등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시장이 방향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세계 글로벌 기업들이 뛰어들고 있는 거겠죠. 의료기기 측면에서 이 정도, 빅테크 업체들도 엔비디아나 구글, 애플이 이 시장에 진입하고 있고요. 국내에서도 스크리닝 분석, 웨어러블 쪽에서는 통신사, 삼성, LG, 현대차그룹, 네이버, 카카오, 그리고 의료기기 분야에서는 우리가 아는 루닛, 뷰노, JLK, 셀바스 AI, 딥노이드 등이 있겠습니다. 이들 업체 제품 등이 국내 병원을 넘어서 해외 시장으로 침투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의료 AI 관련주로는 일단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루닛, 뷰노, 시젠, JLK, 라이프 시멘틱스, 시어스 테크놀로지 등등이 되겠고요. 루닛 같은 경우는 루닛 인사이드, 뷰노는 주요 제품 디카스, 뷰노메드 여러 가지가 있을 거고요. 관련해서 상용화되고 있는 의료 AI 서비스로 이 정도 국내에서 뽑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루닛과 뷰노를 거의 증권사에서는 주요 앞단에 세우고 있는 상황인데요. 시어스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도 모비케어를 통해 심전도 판독을 하는데 FDA 승인 4분기에 기대된다라는 목소리도 갖고 있습니다. JLK도 여러 분야로서 FDA 승인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루닛 뷰노를 필두로 해서 이들의 주가가 어떤가 살펴봤더니 작년 상반기에 정말 좋은 흐름을 보였었다가 1년 동안 주가가 지금 떨어지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있습니다. 루닛의 캔서 문샷 이슈, 뷰노의 FDA 승인 관련한 모멘텀 이런 것들을 받아가며 승승장구하다가 흑자 전환하는 기업들에 대한 기대감이 낮아지면서 주가가 꽤 많이 내렸고요. 고금리는 당연히 이들이 성장주로 분류되다 보니 이들을 누르는 압박 요소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 들어서 루닛을 중심으로 이 빨간 선이 루닛인데 조금 더 나아지는 흐름이 보여지고 있어요. 뷰노가 흑자 전환을 하면서 다른 기업들도 속속 이제 흑자로 돌아설 것이다라는 기대도 더해지고 있죠. 지금은 거래 대금이나 펀더멘탈 측면에서 모멘텀이 더해지고 FDA 이슈 등이 확인되기만 한다면 주가 역시 올라갈 수 있다라는 기대감 나옵니다. 이쪽도 참 오랜 시간 악재를 많이 반영했는데 호재에 민감해서 올라갈 수 있는 시기가 도래한 것인지 궁금해집니다. 잠시 후에 살펴보죠. 루닛, 뷰노, JLK, 딥노이드 모두 올해 흐름 보시면 좋지 못했고요. 어제장에서는 루닛을 필두로 강하게 올라섰습니다. 장 마감 이후에 뷰노에서 이 소식을 전했죠. 흉부 엑스레이 AI 진단 솔루션 FDA 허가 소식 단독 뉴스긴 합니다만 어제 이 소식이 나오면서 시간 외에서 또 강세 흐름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뷰노의 주력 제품이 디카스인데 이 부분도 추가 FDA 승인에 대한 기대가 남겨져 있다라는 평가인 거죠. 의료 AI 쪽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시기가 도래한 건지 궁금해집니다. 자, 의료 AI도 그렇고요. 지금으로서는 AI 적용의 시대에 대해서 많이들 갈망하고 있습니다. AI 기술을 적용해서 어떻게 인간들의 삶을 윤택하게 할 것인가. 그것에는 많은 것들이 들어갈 수 있겠죠. 의료 AI, 자율주행 혹은 AI 폰, AI PC 등이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온디바이스 AI 시대의 개화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고요. AI 소프트웨어 적용처가 그만큼 늘어날 수 있다는 게 되겠습니다. 휴먼인간 혹은 의료 AI, 언어 모델 적용, 음성인식, AI 신약 개발, 클라우드 AI 등등에서 AI 소프트웨어 쪽에 대한 뉴스가 요즘 많이 나오고 있죠. 최근에 많이 말씀드렸던 거는 엠로나 삼성 SDS 그리고 네이버 등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의료 AI 하나 더 추가해서 이렇게 살펴보게 되네요. 자, AI 소프트웨어가 적용되는 또 궁극의 목적지가 바로 자율주행이 아닐까 싶은데요. 작년에 이런 얘기를 참 많이 드렸던 것 같아요. 전기차 쪽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데 어차피 테슬라가 보고 있는 것은 전기차 시장 그 너머이다라는 것이요. 어떤 차를 타든 충전은 테슬라. 결국 그 목적은 어떤 차를 타든 소프트웨어는 테슬라로 만들기 위해서 다른 업체들의 소프트웨어 관련한 빅데이터를 흡수하려는 테슬라의 움직임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결국은 전기차 판매, 충전, 그리고 소프트웨어, 로보택시로 가고 있는 테슬라의 걸음걸음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어제 시장을 장악했던 뉴스 중 하나가 이거였죠. 블룸버그에서 미국 연방정부 차원에서 FSD, 완전 자율주행 규제 체계를 좀 손보는 걸 최우선 과제로 한다라는 보도가 있었었고요. 이렇게 된다면 자율주행차 대량 배치가 가능해지고 책임 소재를 가질 법적 기준이나 안전 기준 마련에 속도를 내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런 법적 기준과 안전 기준이 마련이 돼야지만 시장 자체가 출발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그 갈망이 일론 머스크 측에서는 굉장히 컸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트럼프 등을 지원한 것이 되겠고요. 내연기관차에 적용하는 부품 등이 자율주행차에 필요하겠느냐, 이 규제를 완화해달라라는 글로벌 자율주행 준비 업체들이 규제 완화의 목소리를 많이 냈었는데 이것이 통과되지 않을까 등등의 기대감도 나오는 거죠. 결국 일론 머스크가 보고 있는 산업, 전기차에서 슈퍼컴퓨터 학습, 칩을 활용해 빅데이터를 모집하고 그것을 활용해서 또 자율주행의 로보택시 시장을 넘보고 그 이후 우주까지 일론 머스크가 원하는 것들이 착착 이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자율주행 종목군들 항상 이 정도로 분류해 드리는데요. 어제는 SOS랩이 주가 가장 강하게 흐름을 보였고요. 퓨런티어도 강세였죠. 어제 이 시간 이성웅 이사님이 HL 만도를 공략주로 언급을 했었습니다. 조금 국도로 돌아가고 싶은 이들은 HL 만도, 조금 빨리 가고 싶은 변동을 감내할 수 있는 이들은 퓨런티어라고 얘기했었는데요. HL 만도가 어제 14%, 그리고 퓨런티어는 24%의 급등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자,
자, 자율주행 쪽도 단발적인 시세만 내고 언제나 이렇게 다시 한번 쉬는 국면으로 들어갔었는데 이번에는 조금 다를 수 있을까요? 궁금해지는 시점입니다. 뉴욕장입니다. 금리와 트럼프 내각, 러시아 이슈, 주택시장 지수 이렇게 뉴욕장을 정리할 수 있겠네요. 주택시장 지수가 잘 나왔고 여전히 미국 경기가 견조해지고 있다는 것을 한 번 더 확인받았습니다. 다우는 떨어졌는데요. 금융이나 엔비디아 측이 좀 부진한 영향이었고요. 나스닥은 올라설 수 있었습니다. 나스닥의 상승에 또 큰 몫을 한 게 바로 테슬라가 되겠죠. 자, 러시아 관련한 불안감이 좀 감지되고 있죠. 어제 이 시각 전해드린 대로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의 장거리 미사일 우크라이나가 쏠 수 있도록 허용해주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러시아 측에서는 즉각적으로 날선 목소리를 냈죠. 3차 대전도 일어날 수 있다라며 경고의 목소리를 날렸습니다. 이 이슈와 함께 노르웨이의 생산 차질 이슈가 맞물리면서 유가가 3% 이상 뛰는 흐름이 나타났고요. 에너지주 강세로 이어질 수가 있겠죠. 자, 일론 머스크의 측근인 브렌단 카가 연방통신위원회 수장으로 지명됐다. 결국 일론 머스크 트레이드 관련한 로봇이나 자율주행, 우주항공 이런 쪽은 더 모멘텀을 받게 될 것인가를 자극하는 뉴스였겠죠. 테슬라 이런 여러 가지 이슈가 맞물리면서 5% 상승했습니다. 한 달 사이에 지금 60% 정도 올라왔는데 또 추가적으로 5%의 상승을 보탰습니다. 반도체 진영은 엔비디아는 블랙을 발열 관련한 노이즈가 있었죠. 그래서 빠졌고요.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는 상장 유지하게 된다라는 것에 주가 15% 상승으로 끝났습니다. 반면에 슈마컴의 흔들림에 수혜를 가장 많이 봤던 게 바로 델입니다. 미주어에서 델에 대한 목표가 상향을 하며 델도 3% 상승세를 보였네요. 여전히 트럼프 내각, 트럼프 2기 행정부에 대한 인사 배정 이슈가 시장의 주요 키워드가 되고 있는데 계속해서 보건부 장관의 케네디 그리고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 장관 지명 여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중에 생각지 못했던 종목 중 하나가 바로 오클로인데요. 이 에너지부 장관의 지명을 받은 라이트가 이 오클로 이사회에 소속돼 있다라는 것에 오클로가 주가 14% 올라서기도 했습니다. 자, 오클로가 비단 이 이슈만의 상승을 보인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명확한 이슈를 찾아내지는 못했습니다만 러시아가 이제 미국 측에서 이런 우크라이나 지원에 좀 더 열을 올리자 농축 우라늄 수출 일시 제한한다라는 소식이 주말 사이에 들려왔었거든요. 그래서일까요? 우라늄과 원전 종목들이 테마 상승권 상위에 떡하니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라늄 에너지 급등이었고요. 에너지 퓨얼스, 센트러스 에너지, 데니슨 마인스 이런 우라늄주 강세 흐름, 뉴스케일 파워와 오클로, 그 밖에 비스트라 에너지 등의 원전주들도 같이 상승이었습니다. 원전은 사실 트럼프 트레이드에서 피해주가 아니기 때문에 안전지대로 조금 여겨집니다. 그런 가운데 원전으로의 전환 움직임이 미국과 유럽,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보니 언제든 시세적으로 좀 관심을 받는 거죠. 우리도 원전 쪽을 한 번 더 체크해야 될지 궁금해집니다. 자, 노골적인 트럼프가 만든 테마장이라고 넣어봤는데 지금 엔비디아 실적을 대기하면서 뚜렷하게 무언가를 볼 만한 섹터가 없다 보니 트럼프 관련한 이슈에 온통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도지 수장이 됐고 머스크 측근 브렌단 카가 연방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지명을 받은 가운데 교통부 장관의 우버 임원 출신인 에밀 마이클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결국 자율주행의 키워드가 좀 몰리고 있지 않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 지명받은 인물로 인해서 또 유가가 강세 흐름을 기록하는데 러우 불안까지 더해졌죠. 에너지 그리고 상당 안전지대인 원전도 강세였습니다. 트럼프 미디어 가상자산거래 회사인 바트 인수 논의 소식이 들려오면서 이 종목이 162% 급등하는 흐름도 나타났습니다. 정말 좀 노골적으로 시장이 인사 배정이 있고 그것을 섹터가 반영하고 있지 않나 싶네요. 코인베이스나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등의 종목들도 같이 상승이고요.
어제 이 시간 SOFC 관련해서 블룸에너지 상승 수주 소식을 전하기도 했었는데 블룸에너지가 밤사이 8% 올랐고요. 퓨얼셀 에너지도 31% 같이 SOFC로 연결할 수 있는 종목이기도 하죠. 그래서 SOFC 관련한 종목들 한 번 더 체크하고요. 원전도 미국에서 흐름이 좋았기 때문에 일단 같이 체크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자, 트럼프 트레이드 젤렌스키를 도와주던 유럽권에서도 이제 전쟁이 장기화되고 있다 보니 그리고 트럼프의 취임이 임박하고 있다 보니 러시아와 평화협상을 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 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원래 종전되기 막판에 최종적으로 조금의 영토라도 더 확보한 뒤 전쟁을 끝내고자 전쟁이 더 격화되는 흐름이 있겠죠. 그래서 방산이나 이런 전쟁 관련한 트레이드가 또 부상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무엇보다 이것이 가리키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재건 쪽이 될 것 같고요. 미국의 자율주행 규제 완화 추진 이슈가 계속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을 거고요. 가상화폐 관련한 기업 인수 이슈가 트럼프 미디어 측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쪽 역시나 같이 체크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론 머스크 관련한 트레이드도 계속되겠죠. 자, 엔비디아, 스타쉽 6차, 삼성전자 이렇게 해서 일정 등 자리하고 있는데요. 스페이스X의 스타쉽 6차 시험 발사 이슈, 현대모비스 CEO 인베스터 데이, 그리고 엔비디아, 팔로알토 등의 실적, 삼성전자 개발자 컨퍼런스 등이 자리하고 있으니까요. 일정적인 내용들도 체크해 주시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엔비디아 실적이 되겠습니다. 자, 일정에 대한 흐름까지 짚어봤고요. 섹터 뉴스 들어갈게요. 어제 바이오 진영에서 공시사항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네, 여러 가지 이슈도 많았고 뉴스도 많게 나왔던 바이오 섹터였습니다. 자, 그 안에서 종목별로 약간의 차별 장세가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앞으로 우리가 바이오 관련 종목들의 센티멘트를 어떻게 잡아가야 되는가 한번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기존의 주도주라 하면 알테오젠, 그리고 리가켄바이오, ABL 바이오 같은 종목들이 바이오 섹터의 좀 투심을 단단하게 잡아주는 역할을 했던 종목들일 겁니다. 자, 그런데 약간 분위기가 바뀌고 있는 듯한 모습이 어제 시장에서 연출이 됐죠. 자, 진화론에서 하는 이야기 중에 적자 생존의 법칙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환경에 잘 적응한 생물체가 살아남는다라는 것을 표방하는 단어라고도 할 수 있을 텐데 최근에 미국발 악재가 바이오주들의 약간의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아무래도 바이오주는 금리의 영향을 좀 크게 받는 섹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미국의 국채 수익률이 올라가면서 앞으로 금리가 떨어지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불안감이 가중된다면 주가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이러한 부분들이 약간의 투심을 짓누르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었고요. 그리고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이 보건복지부 장관 발탁설이 나오면서 전일장, 그러니까 금요일장에서 모더나나 노바백스 같은 백신 관련주들이 큰 폭의 내림세를 보여줬습니다. 물론 간밤에 미국 증시에서는 그 낙폭을 거의 다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만 이러한 부분들이 아무래도 바이오주의 투심을 흔드는 데는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겠죠. 자, 그리고 비만약으로 대변이 되는 암젠, 그리고 조현병 신약 개발 중인 에브비가 그 개발에 차질을 빚고 있다라는 소식도 들려온 점이 바이오 종목들 우리가 기대감으로 보통 주가가 움직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기대감이 조금 흔들리는데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라는 부분들 체크가 가능했습니다. 자, 반면에 의료 AI 섹터 앞서서 민영 앵커가 짚어주었듯이 어제 시장의 주인공 중에 한 섹터였다고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종목이 루니지였을 거고요. 그리고 뷰노라던가 JLK도 역시 등의 기대감을 업고 상승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자, 더불어서 HLB 그룹주들도 상승이 동반으로 나왔는데 이 부분은 잠시 후에 조금 더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11월 18일 어제 종가 기준으로 알테오젠과 리가켄바이오, ABL 바이오, 반면에 의료 AI 관련주들의 표정이 극명하게 엇갈리기도 했습니다. 자, 알테오젠은 12월 26일에 임시주총을 개최해서 정관 일부 변경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한다고 하는데요. 알테오젠은 지금 신주를 어떻게 발행할 것인가를 두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고 있죠. 그런데 그 부분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다는 점은 함께 체크하시면서 임시주총에서 최종적으로 신주를 어떻게 발행하는지 그 방법을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HLB 그룹주들 어제 상승 흐름 상당히 거셌는데요. 핵심은 간암 신약 후보 물질인 리보세라닙이 품목허가 관련해서 FDA 추가 실사 결과로 보완할 사항 없음 판정을 받았다라는 점입니다. 사실 이 소식은 2023년 11월 당시에도 비슷하게 들려왔던 이야기인데요. 당시에 2024년 5월에 제조설비 보완 요청서를 발급해서 추가 실사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받아들고 주가가 일제히 급락하기도 했습니다. HLB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이 신약 후보 물질인 리보세나립과 중국 항서제약의 캄렐리주맙을 병용한 이 간암 신약을 개발 중인데요. 생존 기간이 기존에 있던 제품들보다 가장 긴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FDA 허가 일정은 만약에 이번에도 만약에 BIMO 추가 실사가 필요하다라는 등의 코멘트를 받지 않는다면 2025년 3월쯤으로 아마 승인 일정이 잡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깃들고 있는 건데요. 사실 HLB 그룹주들은 지난 5월에 주가가 크게 충격을 받았던 바가 있습니다. 사실 HLB 그룹주들이 전반적으로 상승이 나왔던 어제였습니다만 아직까지도 5월 16일에 주가만큼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종목들이 훨씬 더 많이 보여지고 있죠. 올해 주가 추이를 HLB 기준으로 들여다봤을 때 이날이 5월 17일입니다. 5월 16일에서 17일로 넘어갈 때 이 5월 관련한 이슈가 나왔었고요. 이 부분이 적용이 되면서 HLB 테라퓨틱스와 제노포커스를 제외하고는 HLB 제약부터 HLB 이노베이션까지는 5월 16일까지의 주가까지 아직 조금 더 걸음이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시에 주가가 모두 하한가를 맞으면서 그리고 이 연하를 맞았던 종목들도 있었던 만큼 그 주가를 회복하는 데 당연히 시간이 걸리겠습니다만 이제 본격적으로 주가 상승에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상승으로 올라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인가 그 부분을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바이오 종목들의 대장의 자리는 누가 차지하게 될 것인가 이쪽으로 시선이 옮겨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아무래도 시장에 자금이 넉넉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모두 동반으로 올라준다면 좋겠습니다만 그러기에는 좀 녹록지 않은 상황이 연출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기존 주도주군에 속했던 알테오젠과 리가켄바이오, ABL 바이오 중에서는 한 달과 세 달 주가 추이를 들여다봤을 때 견조하게 상승을 만들어내고 있는 종목은 사실 알테오젠뿐입니다. 물론 세 달 추이로 살펴봤을 땐 리가켄바이오와 ABL 바이오도 나쁘지 않은 성과, 특히나 시장이 그동안 많이 꺾였다라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만 알테오젠만큼의 상승 흐름을 굳건하게 쌓아 올리지는 못했다라는 부분 들여다보시면 좋겠고요. 의료 AI 관련주의 경우에는 루닛이 보기보다 굉장히 또 견조하게 상승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어제 워낙 주가 흐름이 좋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충분히 반영된 것이겠습니다만 우리가 알테오젠이 바이오 대장주로서 움직이는 사이에 루닛도 꾸준히 걸음을 옮겨왔구나라는 것을 한 달과 세 달 주가 추이를 통해서도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반면에 뷰노는 한 달과 세 달 추이 모두 마이너스, 신테카 바이오는 실질적으로 의료 AI 쪽에서 아직까지 눈에 보이는 성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한 달 주가 추이는 1% 가까운 상승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의료 AI 섹터가 부각을 받을 때 또 이름이 많이 언급됐던 종목이었기 때문에 리스트 안에 한번 넣어봤고요. 사실 목표가 평균치는 제시되지 않고 있는 종목들이 조금 더 많기는 합니다만 목표가의 평균치까지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서 현재 주가와의 괴리는 어느 정도 되는가, 대장의 자리에 어떤 종목이 올라서게 될 것인가 한번 추이를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더불어서 뉴스도 조금 더 들여다보시죠. 어제 시간외에서 뷰노가 6% 넘게 급등세를 나타냈습니다. 이 소식 덕분이었는데요. 흉부 엑스레이 AI 진단 솔루션이 미국 FDA 허가를 받았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뇌질환 AI에 이어서 두 번째라는 소식이 또 함께 나타나고 있으니까요. 뷰노의 오늘 시세를 루닛에 이어서 한번 기대해봐도 좋지 않을까라는 부분들 체크해보시면 좋겠고요. 리가켄바이오는 오노약품 공업으로부터 마일스톤 수령했다라는 소식 들려왔습니다. 수령 금액은 비공개이긴 합니다만 전년도 매출의 10%를 넘어서면 반드시 공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가 될지 얼추 가늠이 가능합니다.
가능하겠죠. 기술형 계약금과 별개로 수령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적에는 차차 반영이 될 것이다라는 내용도 들여다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와 함께 약간 투심을 해치는 뉴스도 하나 들려왔는데 한미약품에서 횡령 배임 혐의가 발생했다라는 소식입니다. 혐의 발생 금액은 80억 가량으로 사실 자기 자본 대비 1%에 못 미친 한 0.7%가량이라는 점에서 아주 큰 금액은 아니긴 합니다만 이러한 부분들도 뉴스로 반드시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헤드라인 돋보기입니다. 앞서서 민영 앵커도 언급해 주었습니다만 국내 증시가 글로벌 증시에 비해서 굉장히 더디게 흘러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정부도 경각심을 가지고 밸류업 지수 구성 종목의 특별 편입을 진행하겠다. 더불어서 밸류업 펀드 2천억 자금 집행하겠다. 이런 코멘트를 내놓고 있습니다. 거래소가 이번 주부터 2천억 원 규모 밸류업 펀드 자금 집행 개시하고 추가적으로 3천억가량 더 투입을 고려하고 있다라는 소식 들려오고 있고요. 그와 함께 12월 20일을 기준으로 밸류업 지수 구성 종목의 특별 변경을 추진한다라는 소식입니다. 물론 편출 종목은 없고요. 편입 종목만 있을 예정인데 자, 그렇다면 9월 24일 이후에 신규 밸류업 공시를 내놓은 기업들은 얼마나 되는가? 32개 기업이다라고 신영의 박소연 연구원이 또 집계를 하나하나 또 해주셨더라고요. 9월에는 JB금융지주, 롯데렌탈을 비롯해서 롯데그룹사들 사실 전반적으로 밸류업 공시를 많이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현재 시장에 돌고 있는 루머와는 어떻게 연관지어서 아이디어를 얻어볼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부분들도 체크해 볼 수가 있겠고요. 사실 금융 관련주들 지난 밸류업 지수에 포함이 안 되면서 상당한 실망감을 드러내기도 했었는데 많은 기업들이 밸류업 공시를 추가로 내놓았던 부분도 이번 밸류업 지수 구성 종목의 특별 변경과 관련해서 조금 더 호재성으로 주가의 상승을 누려볼 수 있을 것인가 기대해 보시면 좋겠고요. 금융주와 고배당 통신주들을 중심으로 밸류업 공시가 많이 쏟아졌다라는 부분도 체크해 보시면 좋겠네요. 참 바이오 진영에서도 다양한 뉴스와 공시사항들이 있었었는데 관련해서 바이오 쪽도 저희가 점검할 내용들이 많습니다. 같이 고민하면서 전략 챙겨볼게요.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김대성 본부장님과 시장 종목에 대한 이야기 나눠가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삼성전자가 7%, 6% 이거를 동안 굉장히 강하게 올랐고요. 금액으로 뭐 시장을 뒤흔들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심리상으로 좋았던 밸류업 펀드 이슈도 더해졌습니다. 다른 증시 대비 어제 좀 선전했던 모처럼 우리가 그쵸. 좀 나았던 흐름이었는데 네. 어떻게 판단하세요, 시장? 아직까지는 좀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지난주 금요일 그리고 이제 오늘 아침에 마감한 미증시를 좀 체크를 해보면 엔비디아가 여전히 지금 좀 쉬어가고 있는 네. 느낌이 굉장히 강하죠.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IT 전반적으로 지금 수급이 살아난다라기보다는 삼성전자에 국한되는 모습들이 좀 보였던 어제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여기서 또 아쉬웠던 부분은 뭐냐면 외국인들은 왜 그렇게 먼저 움직일 수 있었을까에 대한 의심이 되는 거죠. 지난주 금요일 날 외국인들은 먼저 또 매수를 했고요. 그러니까 주말 사이에 나온 이 뉴스에 외국인들은 어제 또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매수를 할 때 매도를 했다라는 것이 굉장히 또 불편한 진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본업에서의 평가가 좋게 나와야지만 과거에 2015년 혹은 2017년 삼성전자가 그러니까 자사주 매입 소각을 했었을 때 한 달 뒤에, 세 달 뒤에 이 변동성은 그렇게 크지 않았지만 6개월 뒤에, 8개월 뒤에 봤었을 때는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자사주 매입 소각 때문에 올라갔던 것이 아니라 자사주 매입 소각 여기에 본업에서의 어떤 회복력이 굉장히 강했었던 그때였기 때문에 이제 가능했던 상황이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10조를 매입해서 이제 소각을 해준다? 이걸 가지고 실적받는 그 이상의 흐름을 기대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저는 어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삼성전자는 우리에게 크게 두 가지를 좀 보여줘야 되죠. 첫 번째, 레거시 제품에 대한 재고 관리를 통한 EPS 단가를 좀 올려야 됩니다. 네. 이익 추정치를 좀 올려줘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지금 HBM에 대한 이야기가 여전히 나오고 있지 않죠.
일단 계획대로라면 올해 여름, 그러니까 지금쯤이면 수요일이 몇 프로고 어느 정도 전체 매출의 일정 부분이 지금 납품이 되어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 상황인데 여전히 지금 시작도 하지 못했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HBM 양산에 대한 시점 그리고 이제 수율에 대한 이야기를 명확하게 해줘야지만 아무래도 오늘 이번에 나온 뉴스 플러스 알파가 붙어서 더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면서요. 일단 반도체 IT 전반적으로 수급을 통해서 일으켜내기에는 다소 부족하다. 그리고 지난주와 어제 또 반도체 IT 소부장주들 나왔던 부분 중에 특징이 뭐냐면 이제는 모든 반도체 IT 기업들이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리스크 관리를 제가 그동안은 부품주 안에서도 시세가 살아있는 종목군들 대표적으로 뭐 파크 시스템주와 같은 기업들을 좀 먼저 체크를 하자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 종목군들도 최근 이 거래일 동안 많이 힘들어졌더라고요. 네. 그래서 반도체 소부장주들도 리스크 관리를 조금은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고 우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기술적인 반등 그 이상의 모습을 먼저 확인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자사주 매입 소각 관련해서 환호하는 흐름이 나오긴 했으나 본업 관련한 모멘텀이 충분히 더해지기 전에는 공격적인 배팅보다는 그쵸. 일단 어느 정도의 리스크 관리와 기대 수익률 자체를 조금 낮춰보자라는 점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래도 보유자라면 삼전, 하이닉스 다 끌고 가는 겁니까? 당연히 일단은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계속 보유를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저는 지금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대신에 이제 기술력에 집중을 하신다면 SK하이닉스가 월등히 앞서고 있고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다면 당연히 삼성전자를 선택을 해야 하는데 가격적인 메리트만 있기 때문에 V자 반등 그 이상의 모습을 기대하기에는 다소 좀 부담스러울 수 있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반도체 쪽이 부진한 동안 힘을 냈던 게 바이오인데 어제는 이제 미국 보건부 장관 이슈 사실 이게 최종적으로 결정이 나는 사안까지는 아직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지명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나 국내나 바이오 종목의 하락으로 나왔는데 그 이유는 국내에서 이제 바이오가 그동안 좋았었기 때문에 그렇죠. 좀 나름의 차익 실현의 빌미가 된 것 같아요. 알테나 이런 리가캠 이런 종목들의 어제 좀 조정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도 궁금하고요. 네. 의료 AI는 정말 붙이는 흐름을 보여주다가 최근에 루닛 중심으로 좀 그쵸. 달라져요. 그래서 바이오와 의료 AI를 따로 전략 주세요. 일단 전체적으로 트럼프 2기에 굉장히 주요 보직을 맡은 분들의 대다수의 성향이 조금은 이제 괴짜의 성향들이 좀 많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도 이제 미국에서 이제 반백신론자, 그러니까 백신에 대해서 그렇게 좋게 평가를 하지 않는 분이 이제 뭐 당선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모더나 화이자 같은 기업들의 조정의 폭이 깊었거든요. 그런데 그걸 우리나라 시장에 가지고 왔을 때 과연 우리나라 시장에 여기에 왜 민감하게 반응을 해야 되나라고 의구심이 많은 분들이 가지실 거예요. 근데 하지만 어제 이제 바이오 주가의 하락은요 미국의 흐름이라기보다는 삼성전자로의 이제 수급 쏠림 현상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반도체 IT가 부진할 때, 2차 전지가 부진할 때 제약바이오가 정말 큰 형 역할을 잘 해줬거든요. 네. 그 중심은 역시나 알테오젠이 있었고요. 하지만 이제 어제 삼성전자 쪽으로 이제 수급 쏠림 때문에 그동안 잘 갔던 쪽에서 이제 차익 매도 물량이 좀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어제 이제 제약바이오의 구도는 임상 관련한 기업과 혹은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어떤 구도가 좀 잡히긴 하더라고요. 하지만 여전히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저는 두 섹터 모두 좀 체크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조심스럽게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그 관점에서 본다면 당연히 알테오젠은 조정 시에 매수. 하지만 어제 이제 조정의 첫 음봉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그 음봉을 좀 기다리는 매수를 좀 바치는 것은 좀 위험할 수 있기에 시간을 조금 가지자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대신에 이제 오랜만에 셀트리온 쪽이 움직였죠.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가격적인 부담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는 굉장히 매력적일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HLB는요? HLB도 이제 이야기를 드려야 되는데 사실 BIMO라고 하는 큰 관문은 넘었습니다. 하지만 과거부터 이슈가 됐던 것은 사실 BIMO가 문제가 아니라 CMC라는 거죠. 그러니까 균일하게 제품을 생성할 수 있는, 생산을 할 수 있는 설비와 장비가 잘 갖춰져 있느냐 없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일단 어제 이 BIMO에 대한 부분에 환호는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방심은 금물이 아닐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면서 우선 HLB는 보유자분들의 저는 영역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신규 매수하고자 하신 분들은 사실 HLB가 안 좋다라기보다는 이 변동성을 감내할 수 있겠는가? 저는 어렵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고려한다면 저는 오히려 셀트리온 쪽을 바라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셀트리온도 너무 변동성 없다 하신 분들은 앞으로 제가 또 이야기할 의료 AI 바로 이제 루닛이라든지 네. 뷰노 이쪽을 바라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실 루닛과 뷰노
그들이 이번 3분기 실적이 그래도 괜찮게 나왔다라고 하지만 지금 루닛 기준으로 루닛은 시가총액이 엄청나게 큽니다. 그런데 이 정도 숫자를 가지고 만족한다는 것은 사실 택도 없는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그들이 이야기한 것 약속을 지키고 있다라는 거죠. 그들이 이제 이 볼파라라고 하는 기업을 인수를 하면서 적어도 3분기에는 실적의 개선세를 우리가 확인시켜 줄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로 실적의 개선세를 확인을 했죠. 그리고 이제 루닛 스코프를 통해서 이제 폐암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확장성을 또 띠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루닛에 대한 평가는 좋아질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동안에 이제 이 로슈 진단 쪽은 8개의 기업이 입찰을 통해서 이제 진행을 하다 보니까 루닛이 그 안에서 얼마만큼의 점유율을 가지고 올 수 있을까에 대한 불확실성이 남아 있었던 상황이었지만 아스트라제네카와 직접적으로 1대1로 지금 협업을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네. 때문에 이쪽에서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좋은 결과치를 좀 빠르게 나올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상승을 했다. 이렇게 좀 해석이 되고요. 또 어제 이제 시간내에서 단독 보도이긴 하지만 뷰노에 대한 좋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일단 뷰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3분기 결국에 흑자 전환에 성공을 하지 못했지만 적자가 계속해서 축소가 되고 있음을 확인하는 숫자를 확인을 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4분기에는 아무래도 이제 지금보다 더 좋은 모습을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뷰노나 JLK나 악성 매물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강한 상승세를 좀 나타내기에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루닛으로 관건은 압축하는. 루닛이 오늘 이제 추가적으로 바로 이제 상승을 하는지 하지 않는지 여기에 달려 있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섹터의 대장이 어떤 흐름을 보이면서 강하게 이제 치고 나가 주는가가 사실 섹터 센티를 꽤 많이 좌우하기 때문에 루닛의 추가 흐름을 보면서 살펴가자. 그리고 바이오 쪽에서는 알테오제는 조정의 강도를 좀 더 보긴 해야겠으나 조정 시 매수라는 점, 소외 진영이었던 셀트리온 접근하기 부담 없다라는 것을 살폈습니다. HLB는 지금으로서는 공격적인 배팅을 하기에는 아직은 살필 게 있다라는 점도 같이 들어가 봤네요. 뭐 여러 가지 종목 얘기를 더 해야 되는데 저희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 원전 자율주행은 일단 시간 허락하면 하고요. 네. 종목부터 보겠습니다. 태성스펙이 한선 엔지니어링, 블룸에너지로부터 이제 SOFC가 모처럼 또 자극을 받았고요. 밤에 이제 블룸에너지, 퓨얼셀 에너지가 또 올랐기 때문에 네. 추가적인 시세 기대하시는 겁니까? 사실 우리나라 전력 에너지 하면 전력기기라든지 전선 쪽이 좀 많이 가려져서 SOFC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그렇게 좋지 못합니다. 네. 하지만 미국 쪽을 보면 이 블룸에너지의 플랫폼이 AI 시대에 지금 가장 적절한 플랫폼이다라는 평가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기업과 연관이 있는 기업을 찾아보면 SK 이터닉스와 지금 방금 말씀드리는 한선 엔지니어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전력기기 이제는 너무 불편한데 전선주들 구리 가격에 민감한데 지금 중국에 대한 경기 부담 때문에 과연 구리 가격 선물이 또 민감하게 움직여줄 수 있을까에 대한 부담을 안고 계신 분들은 저는 오히려 한선 엔지니어링과 같은 SOFC가 그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는 SK 이터닉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한선 엔지니어링, 조금 작은 기업으로는 미코라는 기업이 있기 때문에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꼭 한번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낮은 가격에서 출발하는 만큼 손절 라인 8,500원이라는 가격대만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했었을 때 저는 한선 엔지니어링도 추가적으로 1차적으로는 12,000원의 목표가를 잡고 대응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만약 이 구간이 넘어가게 된다면 저는 15,000원 그 이상도 바라봐도 괜찮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종목군들 대비해서 눌려 있었던 쪽에서 어제 반등 흐름이 나오는 섹터나 특징주들이 많았고요. 그중에 하나가 한선 엔지니어링 목표가 일단 단기적으로 12,000원 잡아주셨으니까요. 기억해 볼게요. AS 하나 더 할 수 있습니다. 네. 짧게. 저희 퓨런티어 10월에 말씀해 주셨고 자율주행이 지금 트럼프와 머스크 규제 완화 기대감 속에 올라가면서 어제 퓨런티어 강했거든요. 어떡할까요? 일단 계속 가야죠. 네, 퓨런티어뿐만 아니라 지금 웨이모, 그러니까 테슬라의 카메라 모듈, 웨이모의 지금 레이더 센서, 이 기업들이 지금 모두 다 같이 움직이면서 퓨런티어와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많은 분들이 관심을 좀 가지고 있다. 이게 이제 평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저는 퓨런티어,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혹은 FSD 관련주들 조금은 더 가져가 볼 필요는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단순 하루 시간 외짜리의 단발성 흐름보다는 조금 분위기를 타고 섹터에 대한 호재가 강하게 유입됐기 때문에 조금은 더 들고 가보자라는 의견. 퓨런티어 10월 기준으로는 70%에 달하는 상승을 내기도 했었습니다. 오늘 김태성 본부장님과 시장 종목 전략 나눠봤네요. 고맙습니다.